배움은 설렙니다. 안녕하세요, 로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스틴입니다. 네, 오랜만에 다시 찾아왔는데요. 네, 진짜 오랜만에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 원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원서 3점대와 4점대의 책들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네네. 좀 새로운 책으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어떤 책을 오늘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매직 트리 하우스라는 책을 3점대에서 굉장히 많이 읽히거든요. 그것을 한 6권, 7권 뭐 그렇게 읽히다 보니까 거의 한 5개월 뭐 이 정도 읽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네네. 이제 그 책을 읽다 보면 조금 질리기도 하고 약간 비슷하기도 한데 좀 새로운 소재로 새로운 곳으로 또 어떻게 가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읽어봤는데 요 책이 있어요. 타임 점퍼스라는 책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잭과 애니처럼 둘이 남매인 아이들이 등장하고요. 그 네. 친구들이 이제 어떤 계기로 사건에 빠져들게 되면서 과거로도 가고 그리고 또 뭐 미래로도 가기도 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진짜. 네, 거의 네. 비슷하긴 한데 네. 이제 좀 다른 점은 매직 트리 하우스 같은 경우 어떤 그 지식 같은 게 딱 이제 검은색 글씨로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교재로 쓰기 굉장히 좋다고 네. 하면 이 책은 좀 가볍게 읽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제 문법이라든가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유연하고 이제 네. 요즘 시대에 맞춰서 요즘 시대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구어적인 표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책이랑 같이 읽으면서 같이 이렇게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비슷한지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재밌게.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이 수업에 쓰실 때 이제 시리즈가 너무 길면 이제 수업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이트나 이런 데서 4권짜리 뭐 이렇게 짧게 팔기도 하기 때문에 그 구입해서 읽기도 되게 편하고 수업하기도 되게 저는 간단한 것 같아요. 수업하기에도 좋은 교재. 네. 교재로서 해도 괜찮은. 저도 이번에 처음 보는데 네네네.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 친구들은 좀 매직트리는 약간 이제 올드한 경향이 좀 있고 옛날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게 90년도에 그렇죠. 근데 뭐 지어졌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캐릭터들이 여자 남자 또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성격이 좀 비슷하면서도 다르죠. 네, 여자 이렇게 분석적인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좀 남자애가 좀 와일드하게 나오기도 하고 이제 잭과 애니는 거기 매직 트리 하우스에서는 오히려 애니가 굉장히 활동적이었는데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집트라든가 공룡 이런 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묘사를 했는지 보면은 이제 잭과 애니 뭐 그런 매직 트리 하우스에서는 좀 연령대가 낮은 느낌이라면 네네. 요거는 조금 이제 그 3, 4학년 아이들이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고학년 아이들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3점대 네. 책인가요? 3점대? 예, 이것도 3점대고 3.5에서 3.8 이제 그 사이이기 때문에 매직 트리 하우스랑 굉장히 다 겹쳐요. 그래서 같이 읽히면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취향이 어드벤처나 히스토리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렇죠. 굉장히 재밌게 네, 판타지 소설로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5학년까지도 커버가 되고 또 현대적인 감각으로 과거와 현재를 또 미래까지 네네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재미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시리즈가 짧다. 짧다. 짧으니까 빨리 읽을 수 있어서 그것도 좋은 시리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한테 빨리 읽혀보고 싶네요. 네. 네, 저는 이 책을 가져왔는데요. Travel at Table 5라는 책인데 이 시리즈도 5권 정도가 짧게 나온 책이에요. 이제 3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3명의 주인공 친구들이 학교에서 이건 이제 일상 학교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이고 뭐 판타지라든지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거랑 거리가 먼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냥 사고뭉치 애들이 사고를 피우는 게 아니라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똑똑하고 뭔가 계획적인 아이들이 공부 방식으로 뭔가 천재들의 그런 트러블 막 이런 느낌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일상의 그 학교 안에서 뭔가 문제를 만들어요. 그 문제가 큰 나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수학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전략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책에서는 제 1권인데 이 책에서는 이제 몰리라는 친구가 굉장히 정확한 친구인데 시리얼 개수도 이렇게 세어서 먹는 그런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그 교장 선생님의 오피스에 갔는데 교장 선생님의 오피스에 어떤 빅 글라스 자르가 있는데 빅 글라스 자 안에 시리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리얼의 개수가 너무너무 궁금한데 그 시리얼의 개수를 몇 개인지를 알고 싶어서
이제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워서 세 명이 말썽을 피워서 그 교실에 들어가서 그 오피스에 들어가서 그 좌를 바꿔가지고 와서 직접 하나하나씩 다 세봐서 몇 개인지 개수를 알아내는 그런 식의 이제 스토리인데 그 안에 이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전략적이고 자기주도식으로 이제 이것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들이 볼만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포인트가 이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이제 그 공부만 하고 이런 분위기가 없잖아요. 막 말썽도 막 크게 일으키지도 않고. 근데 이거를 공부식으로 약간 이렇게 전략적으로 할 수가 있다. 아이들이 이런 것에서도 재미를 찾고 자기 주도로 뭔가 사건을 펼쳐 나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간접적인 경험을 해줬을 것 같아서 좀 아이들한테도 재밌게 읽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AR 점수가 한 3점대예요. 그래서 3점대 초반, 초중반, 중반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어려운 단어가 딱히 없고 술술술 읽힐 만한 그런 책입니다. 네, 아까 제가 잠깐 보니까 안에 그림들이 굉장히 그 논리적으로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논리적인 추론이라든가 뭐 그렇게 맞아요. 어떻게 아이들이 하는 플랜 같은 거를 할 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3점대 아이들 책을 읽어봤는데 그럼 얘네들이 이제 4점대로 갈 만한 할 때 좀 저학년들이나 아니면은 그 뭐 초등학교 고학년들이라도 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제 4점대 책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4점대 책 여기 이제 선생님이.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 5학년, 6학년 친구들이랑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시리즈 책을 먼저 가져왔는데요. 많이 들어보신 적 있나요? The 39 Clues라고. 네, 이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4.3, 4점대의 책들이에요. 4.4, 4.9까지예요. 4점대 시리즈인데 이제 권수가 굉장히 두꺼워집니다. 4점대의 그 얇은 챕터스에 비교했을 때는 소설과 비교해도 네, 막상막하인 이런 두꺼운 책인데 간단하게 이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어떤 할머니가 있어요. 할머니 굉장히 부자인데 이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겨요. 근데 유산이 어마어마한 유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척들이 이제 몰려들어서 이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이 유산을 누구에게 주느냐? 할머니가 이제 애정하는 손자가 2명이 있어요. 그 남자 캐릭터와 여자 캐릭터가 있는데 남매인데 이 남매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분명히 이 아이들은 돌아가지 않을 거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계획을 하셨냐면 39가지의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씩 파헤쳐 나가면서 이 39개의 클루를 다 맞춰서 그래서 유산을 받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1권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그걸 시작해 나가면서 굉장한 모험을 하는데 뭔가 약간 액션 영화 같이 폭탄이 터지고 막 보디가드가 등장하고 굉장히 박진감 넘치고 영화를 한 편의 액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남자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했고요. 또 이 클루를 파헤쳐 나가는 게 굉장히 이제 포인트인데 여기에 그 클루마다 인물들이 있어요. 유명한 인물들이. 1권에서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그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그 영상이라든지 자료를 같이 대비해서 이 책을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아이들한테도 유익한 그런 스토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 시리즈의 책에 벤자민 프랭클린 시리즈로 같이 읽혀도 되고 그 2권까지 같이 하기는 좀 헤비하다 이러시면은 백그라운드 놀리지를 좀 찾아 검색하셔서 자료를 준비하셔서 같이 수업에서 읽히시면서 또 벤자민 프랭클린에 대해서 배우고 사건을 같이 풀어나가는 이 스토리를 한번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고 뭐 모차르트라든가 마리키리 뭐 그런 인물들이 다 등장하니까 위인을 같이 만나면서 그 모험을 경험하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책을 같이 읽으면서 벤자민 프랭클린 굉장히 다시 한번 이제 꽂혀가지고 막 봤거든요. 대단하다 이러면서 봤는데 재밌어요. 맞아요. 네. 사실은 3점대에서 이제 4점대로 올라가는 책들은 좀 있다고 해도 4점대 책 중에서 이제 딱 4점이라고 나오는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시리즈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막 5점대에서 뭐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책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다이어리 오브 위म्피 키드라는 책을 되게 추천을 하는데 이 책은 사실은 검색을 해보면 AR로는 5점 정도 나오는데 굉장히 애매한 5점이에요. 그래서 4점대 친구들이 조금 더 단계를 올리고 싶고 시리즈로 좀 흥미있는 걸 읽고 싶다고 하면 이 책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도 이 책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아시겠지만 구동사의 엄청 학연이죠. 많이 구동사의 나옵니다. 그래서 학연. 대부분 이제 왜냐면 회화체가 이제 대부분 구동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냥 똑같은 그냥 그 문법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 동사로 나오면 전혀 다른 뜻으로 네.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에 나와 있는 그런 구동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주인공 남자애가 약간 굉장히 그 인싸가 되고 싶어하는 말하는 게 친구지만 너무 웃겨. 인싸가 네. 되지 못하는 그 파퓰러리티에 굉장히 연연해 하지만 사실은 인기가 별로 없는 그런 친구예요. 되게 작고 소심하고 좀 약간 약하고 그런 친구인데 그런 친구만이 겪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아이들이 다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편차가 많이 줄었지만 중학교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편차가 초등학교 같은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거의 다 자라가지고 이제 성인의 몸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끼리 다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시즌마다 나와요. 시즌마다 나오기 때문에 학기 초부터 이제 얘네 9월 학기니까 그 9월부터 이제 그 할로윈이나 크리스마스 그렇게 펼쳐지는 이야기에 대한 문화적인 것들도 배울 수가 있어서 저는 이 책을 되게 4점대 친구들 중에서 조금 더 단계로 점프업 하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너무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의 포인트는 그 그림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해도 그림을 보면서 또 유추하는 그런 재미가 있어서 엄마표를 하시거나 수업을 하시는 원서 수업 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 제가 요즘에 너무 꽂혀가지고 재밌게 읽고 지금 현재 수업을 하고 있는 책인데 The Wild Robot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영화로 나와 있는 거고요. 영화랑 같이 보면서 비교하는 또 재미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많이 바뀌어서 원작이 많이 바뀌어서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물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지만 좀 바뀐 부분에 대해서 보고요. 이 작가가 되게 유명한 그림 작가예요. 네, 그 유명한 그림 작가이기 때문에 그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뭐 디자인 같아요. 너무 그림이 예쁘고, 그러네요. 네, 그림 자체들이 너무 예쁘고.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네, 영화로도 나왔지만 영화에 나와 있는 그 감성이랑 또 달라요. 영화는 이렇게 진짜 메탈릭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흥행을 위해서 또. 네, 그렇죠. 여러 가지로 또 감성을 자아내는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책은 또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이렇게 동물들과의 교감의 포커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좋고요. 네, 항상 원작이랑 이제 영화랑 비교해 보면은 항상 책이 더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훨씬 아무래도 좋아요. 왜냐면 이거는 그 한권을 읽을 때 적어도 5시간 이상은 걸리잖아요. 영화는 1시간 미만에 그리고 이렇게 그 끝나지만 사이에 그 고객들을 홀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렇죠. 컨셉이 다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시각적 자극도 있지만 얘는 상상력을 많이 추구하니까요. 그리고 이 책의 이제 그 영어적인 포인트는 굉장히 문장이 그 간결하면서도 도치되어 있는 문장들도 좀 있고 그래서 사실은 막 그렇게 쉽게 읽히지는 않는 문장들도 있지만 좋은 점은 이게 챕터가 80 챕터가 돼요. 근데 굉장히 짧아요. 챕터마다? 챕터가 되게 짧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그 챕터마다 제목이 다 달려 있어요. 그러면은 이 챕터의 제목으로 그 내용을 유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작가가 알아서 내용을 요약해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챕터만 쭉 읽어도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챕터별로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고 챕터가 짧으면 어때요 느낌이? 좀 읽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가 뭔가 챕터를 되게 많이 읽은 것 같은데 한 지금 4챕터 읽었다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챕터가 짧기 때문에 한 챕터 읽는 게 굉장히 수월하고 그리고 챕터마다 그림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서 그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림책인가 소설책인가 이럴 정도로 그림이랑 굉장히 밀접해 있는데 실제로는 5점대 책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읽는 느낌은 한 4점대 한 중반 정도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5점대지만 4점대로 추천을 해드리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2개의 책은
정말 이렇게 이 책 진짜 음. 이 책은 어른들이 읽어도 너무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렇죠. 네. 이 책도 꼭 읽어보시면 읽어봐야겠네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너무 기대가 되고 아이들한테 네네. 또 읽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선생님들 어떠세요? 어머님들 어떠세요? 한번 아이들한테 이런 책들 읽혀보고 싶지 않으세요? 한번 꼭 트라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도 즐거운 책 읽기를 통해서 성장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움은 설렙니다.